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은 1월 13일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네, 아까 토요일만 때도 제가 뭐 기침도 잠깐 하고 했습니다만은 목소리 안 좋고 이렇게 좀 그러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고 좀 목소리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예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혹은 1300m 마력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병권 마필들이 두 마리 더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 텍스트랑 있으니까 약속 지키겠습니다. 1경주 때 만약에 제가 그 경주 때 S-보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단골팬 여러분. 그 이동욱 기수 말 타는 거 보시죠. 그게 선행마 뒤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 60 방송 시작에 잠깐 김주현 의원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S-보이 놓고 제가 추천이 갔어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때 당시. 분명히 좋아졌어요. 선행마 뒤에서 딱 잡고 가면 돼요. 약간의 끌리는 습성이 있었고 저게 분명히 끌리지 않고 분명히 발놀림도 변했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선행마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데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걸 중간에 넘어가니까 막판에 그림이 안 나가고 약간 뭐 마시치 없이 오차가 됐잖아요. 말 못하는 기술은요 어디 가나 태가 나요. 어디 가나. 지난주 조인공 기술 안장 교체된 거 보세요. 우승으로 보답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따라가면 되는데 뭐 땀이 넘어갑니까? 멍청한 인간이에요. 멍청한 정말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S볼 놓고 추천이 왔는데 제가 실패했어.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요번 내가 실패하면 내가 2월 말까지는 1경주 추천주 선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은 예스 들어왔으면 제가 사실 1번 경주인데 1경주 추천주 UC 추천주로 가려고 그랬어요. UC 추천주로. 자, 1경주 내가 오픈하겠습니다. 복병마 두 마리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1번, 2번이 인기마필 라스트 모디하고 에코크라토스가 지금 인기마로 지금 팔려줄 겁니다. 5군 승군주 에코크라토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지난번 선행을 바꿔도 2차 때서 막판 잡혔어요. 아시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복병권 마필 두 마리가 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뭘 노려야 될지. 4번 퍼펙트 러브하고 8번 행운축제입니다. 자, 이번 경주 복병 두 마리 둘 다 복병이에요. 그래서 둘 다 언급하는 겁니다. 4번 퍼펙트 러브, 8번 행운축제 이 두 마리가 복병입니다. 승군전 맞이하고는 에코크라토스가 또 선행을 받은다고 해서 인기마로 팔려줍니다만은 걸음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선행을 받고 이 편성보다 약한 편성에서도 선행을 받고 막판 걸음이 잡히면서 이착된 마필이 에코크라토스예요. 걸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인기 마필로서 위험성, 충막감은 아니다는 것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정도는 언급하겠습니다. 1경주 우리 김지원 의원님 뭘 보고 계신지 좀 소스 좀 주시죠. 예, 복병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1경주는 뭐 꽝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이번만 에코크라토스가 무난하게 선행만 나간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우승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문제는 직전에 이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6번마 아레고민도 안유리 한 장이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초반에 또 조질 겁니다. 거기에 11번마 슬러거 2000도 다시 거리를 적정 거리로 맞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 6번이나 11번 이 두 마리의 견제를 에코크라토스가 과연 어떻게 풀이치고 이 앞선 공략을 깔끔하게 이뤄내느냐가 일단 포인트인 경주라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6번, 11번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모두 다 선두권을 나가겠다라는 상황이라 의외로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배당말을 째리고 있는데 이성훈 의원님께서 요번에 조금 다소 덜 보시는 말, 이 3번만 S보이를 저는 좀 세게 볼 예정이에요. 이 S보이가 직전에 개인적으로 좀 저 역시 노렸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우승을 차지했던 동방무패에 붙여서 강하게 좀 노렸던 마필인데 이 끄는 악벽을 이동국 기수가 전혀 제어를 못하더라고요. 말이 질질 끌어보니까 외곽에서 선두권을 뭐 어쩔 수 없이 강탈을 하면서 자폭을 했던 말입니다. 뭐 지가 가미가제도 아니고요. 자, 이번에 이하나 기수 안장의 안쪽 게이트에 마침 선두권이 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안쪽에서는 얘가 뭐 날고 기어도 말이 질질 끌어도 선두권을 감고 넘어갈 수 없는 경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페이스에서는 자동적으로 힘한 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릴 거고 직선에서는 분명 S보이의 라스트 한 발이 먹힐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하나 기수의 3번마 S보이를 1경주에 노림수 배당 마필로 언급을 드리면서 자, 1경주는 뭐 이승원 의원님이나 저나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 경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당을 가볍게 누려보시면서 1경마 출발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렸던 말을 이번에 한번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5번마 인디서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전부터 인기를 모았을 때 한 번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안 가서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완성도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추천을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편성운이 따라줍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만 늘 푸른 아침이라는 말이 이 모마 이른 아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보여준 스피드에서 인디서티가 한 수 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깔끔하게 선행 작전만 성공을 해준다라면 이 박현우의 간량 이점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번마 인디서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 충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차권에서도 1번마 늘 푸른 아침도 좋긴 합니다만 이 데뷔전에 나서는 7번마 미러클 축제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7번마 미러클 축제의 이 후차권 우세를 좀 더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 놓고 가서 실패했던 마필이 두 마리가 이제 인기마로 팔려줍니다. 바로 1번 늘 푸른 아침. 지난번 사실상 착지불량이죠.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고 여기에 인디서티 우리 김전님이 말씀하신 대로 5번 인디서티도 지난번 놓고 갔습니다. 상태가 그림의 변화가 생겼다. 목요일날 마무리 경기라는 그 제국의 별과 병합했을 때 여전히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안정된 걸음발을 보였습니다. 자, 인기마필 5번 인디서티와 1번 늘 푸른 아침. 늘 푸른 아침도 골막염을 4일 치료하고 4일 추리하고 출전합니다만은 지난번 못지않게 상태가 괜찮아요. 그리고 기본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요 1번 늘 푸른 아침 요 마필을 아무래도 안효리 기수가 요즘 안병기 조기사님 마필 가지고 작년에 연말인가요? 하루에 뭐 몇 마리씩 입상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거 뭐 기본적인 적용을 했으니까 대충 적용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적용을 했으니까 상태 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강공이 좀 예상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는 1번 늘 푸른 아침을 1순위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신마 싸움인데요. 3천만원짜리의 크리킥 자마 당당한 체격이죠. 근데 체중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능력검사 상당히 좋았었죠. 바로 9번 레인보우 퀸. 레인보우 퀸이 여러분 아마 능력검사 보면 야, 저 참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기 때는 그는 뭔가 2%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강하게 좀 노리기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마 중에서 3천만원짜리의 크리킥 자마 덩치마입니다. 덩치마인데 체중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때 걸어 보니까. 레인보우 퀸은 너무 강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주폭은 좋아요. 파워감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어떤 언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능력검사 좋았던 9번 레인보우 퀸은 너무 강하게 보지는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안말 한정기 경주 신마 싸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혼합사골 1300m 만영 경주인데 강축이 없고 후착도 없고 충마도 없는 인기마 대접전의 경주 중급에서 조금 처지는 전형적인 기복만 안타전 이렇게 저는 요약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1조에서 두 마리 추천했죠. 6번 컨터링 더 윙과 9번 성공 솔루션인데 물론
상태는 컨더링 더원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31조에서 만약 승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5번입니다. 당연히 5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부 그만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그만들 하니까 중급에서 처진을 기본만 레이스다 보니까 자, 이거 놓고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라는 제가 말씀을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덩치마핀입니다만 이번에도 소속주 동해스마트와 병합하면서 걸음이 조금 빠릿해진 모습. 순발력이 조금 없다는 게 약점은 약점입니다만 최보병 기수의 안장에 듀크 실러가 아무튼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파워감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좋아는 졌는데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참 고민스러운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 물론 이몽룡도 강한 선행의 마필이 없어요. 아무튼 뭐 36번의 캔더린 더원이라든지 요 마필 같이 이제 월요일날 병합했거든요. 당연히 6번이 뭐 여유가 있었고요. 여타 마필 뭐 한열청룡도 저 걸음 좀 빠듯해졌고 뭐 여타 마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5번도 팔리고 여타 마필 팔리고 나오는 저는 2번 듀크 실러. 아무튼 뭐 좋아졌으니까 저기 전문가 입장으로서 분명히 좋아진 건 파워감이 좋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번에도 동해스마트 지난번에 동해스마트 병합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 저는 1순위로 듀크 실러를 보고 싶다. 듀크 실러를 보고 싶다. 이 여영면 편성에서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김지현 의원님 제 3경기 뭘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 역시도 인기마 중엔 이번마 듀크 실러를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는 배당팔에 그야말로 뭐 초태풍이 불더라고요. 아침부터 뭐 이 18조 마방에서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내용도 나왔었고. 근데 정작 이 말이 지난번에는 그리 완성도가 좋아진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간단한 내용이 세게 나왔어도 여러분들께 추천은 드리지 않았던 말입니다. 역시 이 상태가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한타 싸움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예전 입상 시 근접했을 때 이 착승권 비스무리하게 왔을 때 그 정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1300m의 거리 경험 없는 마필 몇 두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라면 충분히 이번마 듀크 실러의 라스트 한 발을 기대해볼 만한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배당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하주 기수의 10번마 비노스 프리모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조금씩 걸음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마 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 경주 착순에 들진 못했습니다만 그야말로 현군 최강마들 스토밍런의 연두 거기에 덕진포구의 서든포춘 뭐 이미 다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입상했던 마필들과 대결을 했던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던 게 비노스 프리모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약해진 경주라면 충분히 비노스 프리모의 데뷔 이후 첫 승부가 성공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마필로 10번마 비노스 프리모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조 마방에서 이번 주 가장 자신있게 때리는 말이 바로 8번마 포트카입니다. 이 조경호 기수를 태워놓고 요번에 이제 승부를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데뷔 이후 황순동 기수가 내리 3연장 기승을 하면서 2번을 아끼고 직전에 한번 때려봤는데 역시 이 기승술이 다소 황순동 기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거리를 제대로 재지 못하고 추입 한 발을 써버렸던 겁니다. 아쉽게 4착이 머물렀고요. 이번에 그런 실수 안 하겠다고 안장까지 특급 안장이죠. 조경호 기수로 교체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는 9번마 아이카가 끌 수 있는 경주긴 합니다만 실속은 포트카가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승원 의원님. 자, 이번 경주도 이제 인기마가 이제 9번하고 여기 4번 노블리치 여러 마필들이 이제 팔려주고 있습니다. 팔려주고 있는데, 여 마필들을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마필 한 2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블리치는, 4번 노블리치는 인기 마필이거든. 지난번 3착을 됐기 때문에 어찌다피 기본 순발려고 있고. 근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노블리치를 놓고 갔어요. 근데 3착을 했는데 2착 입상 못한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번에는 골막염 치료 핑계로 되는지 몰라요. 물론 기초적인 조기를 했으면 적용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기본적인 조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게 약간의 좀 꺼림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도전하는 마필이 뭐 아이카가 상태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난번에 비해서 그림이 어떤 크게 변화가 들렸는데, 사실은 아이카도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로 입상했습니다. 어부지로 입상했습니다. 왜 어부지리냐? 11번 게이트에 있었던 마필이지만 마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1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 완전히 착집을 당했어요. 그 마필이 3착을 됐습니다. 마신차 없이요. 그럼 그 마필이 착집을 안 했으면은 11번이 착집을 안 했으면은 이 마필이 3착입니다. 5,000%. 그러니까 원래 이제 3착. 요거 3착이에요, 사실. 말이 지금 숫자만 2착이지, 아이카가 숫자가 2착. 그러면 지난번에 비해서 뭐 특별히 좋아졌느냐?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2마리가 도전하는데, 그 중에서 1마리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마필이 바로, 우리 김지현 의원님이 포트가는데 저는, 역시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죠. 약간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8주 만에 출전하고 있죠. 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입니다. 7번 장수 파티입니다. 7번 장수 파티가 이번 경주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에서 강력한 꼬치깔이 1순위 마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 뭐 골막염 치료하고 지금 적당히 조교하고 출전하고 있는 4번 로블리치라든지 지난번 5,000% 어부지로 입상했던 아이카라든지 이런 마필 100%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순발력까지 가지고 있는 8번 장수 파티 이 마필을 복병으로 언급하고 싶다. 노리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4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마력. 우리 김지원 의원의 UCC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세한 것은 뭐 본인이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점핑 출전한 7번 악손도 있고 놀부시대도 있고 뭐 예타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때 바로 우승하면서 168배의 주인공으로서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파이어캣도 적당히 인기마로 팔려주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말머리 불량으로 해서 말머리 불량인지 뭐 안 가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빅서세스도 나름대로는 좀 덩치 마필이고 좀 순발력 스피드 맛이 없어요. 이 마필이요. 빅서세스가 3번이요. 이 마필은 입상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한 마리 복병권 하나 말씀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복병권 하나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완벽한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완벽한 걸 좋아하는데 조금 더 좋아졌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도 지난번에서 파워감이 분명히 좋아졌어요. 파워감이 좋아진 마필. 이번에 인코스로 들어왔었죠. 인코스 들어가는 마필 바로 1번 대박연출입니다. 자, 감량도 있고요. 1번 대박 마필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10월 20일 날 애각게이트에서도 잘 뛰었고 그 다음에 11월 17일 날은 컨디션 아니었고 지난번에는 외곽전개에 일어나서 선두권 붙어서 그냥 걸음이 밋밋했습니다만 이번에 인코스 들어가고 파워감이 좋아졌죠. 소속조 상위 구인 할 수 있는 하이프레일에서 배합하면서 좋은 걸음을 보였던 1번 대박연출 1번 대박연출 배팅권 빼면 안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사실은요. 무슨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1번 대박연출은 배팅권 빼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우리 김지현 의원님 UC 첫 번째 수청 경주인데 조금 소스 좀 주시죠. 예, 개인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노림수말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직전 경주 바닥을 쓸어놨기 때문에 아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직전에 못 뛴 사연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번에 놓고 때려야 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팔릴 인기마들이 몇 주 있긴 합니다만 과감하게 그 노림수 배당짜리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때려볼 예정입니다. 후차권도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많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노려야 되는 말은 정작 몇 도 안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 마필을 놓고
이 누림수말. 아마 이 많이 때려야 한 3방 안에서 충분히 좁혀놓고 이 저울질 해가면서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예, 현장에서 배당 상황 한 번 더 체크해 가면서 최대한 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하게 한번 1억 용만 배팅 자금을 오경주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6권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9번마 파비우스가 인기 1위고 거기에 뭐 2번마 타임 투 파티가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경주인데, 그래도 이 9번마 파비우스가 등착도 좋아졌고 이 순발력까지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어지간하면 입상권 한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제 문제는 2번마 타임 투 파티인데 출전 주기가 길어지면서 사실 컨디션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반면에 지금 인기도에서 다수 밀려있는 이 5번마 최종병기나 아예 안 팔릴 12번마 전설시대 같은 말이 확실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9번의 최저 배당보다는 조금 더 배당이 나올 5번마 최종병기 내지는 12번마 전설시대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9번마 파비우스를 놓고 후차권을 압축해야 되는 경주라면은 2번마 타임 투 파티보단 5번, 12번 두 마리를 배당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UCC에서 오늘 참 이상하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그 UCC 추천 경주 제가 저돌 놓고 추천 경주 갔을 겁니다. 저돌. 박시청 기수 안장이었죠. 네, 제가 아무리 조교 잘 보고 아무리 분석을 전체적으로 잘 한다 하더라도 기수가 말모를 제 뜻대로 또 몰아줘야 돼요. 근데 박시청 기수의 그 저돌의 말모리는 여러분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게 25배 도둑 맞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니 이게 기수입니까 세상에? 좀 이 방송을 혹시 박시청 기수가 방송 시청하신다면 좀 반성 좀 하십시오. 그 인코스 그냥 그 똥말 편성 아니겠습니까? 똥말 편성에서 인코스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중간에 점점 뒤로 빠꾸더라. 어떻게 다른 마필은 그 똥말들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마필은 뒤로 점점 소리 없이 빠집니다. 뒤로. 그 막판에 추입으로 올라옵니다. 그 목 차이로 3착을 된 거예요. 아니 중간에 왜 빠집니까? 그게 기수입니까? 여러분? 뷰티풀 댄서 넣고 UCC 주간 메인 스무처럼 23배 G로 막혀서 한구라 놓쳤죠. 저돌 넣고 구멍수도 없이 때렸어요. 제가 구멍수도 없이 딱 세 구멍으로 때리고 맞춰서. 그랬더니 박시청 기수 그 말몰입니까? 그 세상에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지금 강의에서 몸도 안 좋습니다만 오늘 이상하게 방송에서 그런 것만 또 걸리네요. 경마가 운이 따라야 돼요. 저는 분석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분석을 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스템다면은 그렇게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 운입니까? 그게 말몰이 불량이죠 완전히.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5번 최정명이 지금 잠깐 우리 김준이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놓고 가고 싶어요. 지난주에 그 저돌에 그 박시청에서 말몰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강하게 못 누리겠어요. 강하게요. 복병은 복병인데 인코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펜스 누가 묻습니까? 정말 화가 나요. 그 25배 못 먹고 도둑 맞으니까 환장한 거예요 정말.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는 말문의 분량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타임 투 파티 나쁘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상태 오름세에 있는 그 5번 그 최종병기를 이몽룡이 최고의 복병으로 보고 싶다. 상태가 좋아졌어요. 빠릿해졌어요. 파워감도 있고 빠릿하고 투지도 있고 좀 그래요. 안장만 아니면 운전수만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박시청이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6경주 마무리하고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권 1700m 별정 5비. 자, 이번 경주도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고
추천 경주 후착으로 가서 실패했던 승군전 59의 주인공 히트앤드런이 이제 인기말을 팔려주겠네요. 인기말을 팔려주겠고, 여기 이제 골드백이 역시 인기말로 팔려주는, 그리고 댄싱 하이츠도 이제 1700m니까 조금 팔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주 갔다가 개망신 당했죠. 유돌격. 제가 망신을 당한 건지 문정윤 기수가 걸음을 아낀 건지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매합니다. 변명 같지만 애매하고, 여기에 휴양 이후로 지난번 바닥을 겼던 최고 명장도 뭐 법병권의 손색이 없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거리 경험이 없는 히트앤드런은 지난주에 거리 경험이 없었던 마필들 조금 하이골에서 헤맸거든요. 입상 한 마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히트앤드런도 지난번에 비록 입상을 했습니다만 놓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래도 중거리에서 연투한 경험이 있는 요즘 갑자기 유승환 기수가 펄펄 날르고 있어요. 날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어영비한 편성에서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골드백입니다. 조교 강도는 부족하지 않고 지난번 승군전에서 이상하게 조금 그랬었죠. 그래서 입상했을 때 베스트 컨디션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영비한 기본마 편성에서 7번 거리 경험 없는 히트앤드런은 조금 그래요. 놓고 가라는 말 못하고 7번 골드백을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주 김준현님 뭘 보고 소스 좀 주시죠. 예, 이 거리 경험 없는 3번마 빅조와 6번마 히트앤런, 이 두 마리의 인기 마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 경주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빅조나 6번마 히트앤런 두 마리 모두 복승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이 데뷔 이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예 기대주들이긴 합니다만, 코너 4개짜리 경주를 당장 소화할 수 있는가는 사실 의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매경주 보여줬던 마필들이에요. 이 빅쇼 같은 경우는 주행 중 끄는 악벽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히트앤런은 주법이 안 좋은 말입니다. 더군다나 모래를 맞으면 또 못 튀는 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긴거리 코너 4개짜리 1700을 모래 안 맞고 박태준 기수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인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거리에서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였던 7번마 골드백이 당연히 뭐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인기 값어치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7번마 골드백을 놓고 그래도 뛰어봤던 2번마 댄싱 하이츠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볼 예정이고요. 이 거리 경험 없는 3번, 6번보다는 그래도 거리 경험이 없긴 합니다만 등치로 그리고 주폭으로 한번 밀어붙여볼 만한 이 9번마 글로벌 밸리가 좀 더 나은 마필이 아닌가. 전 그래서 이 7번을 인정하되 후차권에 팔릴 6번마 히트앤런이나 3번마 빅조보다는 2번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때려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권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이 UCC 메인 승부로 가져가면서 뭐 예매까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렸던 말, 이 아라가야가 출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라운 빅토리를 믿고 때리는 쌍대가리로 해서 구멍수도 없었죠. 올리 아라가야 딱 한 구멍만 때리면서 막판에 뭐 바람이 많이 타더라고요. 7배까지 내려갔는데 어쨌든 뭐 7배짜리 단통이면은 충분히 한구라가 되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번에 신영철 기수 한 장인데 일단 말은 좋아요. 말은 직전만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아라가야를 놓고 때리기에 다소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3착 승군이라는 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가야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번에 좀 추천드려보고 싶은 말이 4번마 하이플레이스라는 말인데요.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너무 누추입을 하는 바람에 아쉽게 4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장거리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보다 감량 2점까지 있다라면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4번마 하이플레이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원 의원님. 네, 유명한 마필 출전하네요. 유명한 마필. 왜 유명한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흑룡 비상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바로 아라가야입니다. 신영철 기수 한 장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여튼 과천 경마 뭐 텍스트상 제가 재미있게 썼습니다만은 하여튼 작년 과천벌 최고의 유명세를 치른 마필입니다. 왜 유명하냐? 그랑프리 우승해서 대상경주 우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7번을 입상을 그 인기 끌고 한 번을 입상 못했어요. 나올 때마다 아라가라는 인기만 끌었어요. 인기 많아요. 근데 조경 때 그런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또 아라가야가요. 나쁘지 않아요. 그 이상하게 입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서 문세박 기수가 속된 말로 뭐 장난을 친 것도 아니고 7번이 인기 끌면서 인기 한 번도 입상을 못하면서 평균 배당이 무려 116배였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 마필이었는데 3착승을 걸렸는데 이게 찝찝해요 지금. 상태가 또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파워풀한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이몽룡 제가 2가지 포인트를 갑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UCC 1호 경마 3개가 추천경주였어요. 근데 3개 제가 안 하려고 요걸 제가 포기를 했는데 일반 추천경주로 갈 겁니다. 8경주는요. 일반 추천경주 분명히 갑니다. 100%. 갔는데 아라가야를 놓고 가면 안 돼요. 이번에요. 아라가야를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마필은 제가 말씀해드렸는데 자 이몽룡리에서 복병꽃 마필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복병꽃 마필을 여러분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추천을 하다가 분명히 제가 언급합니다. 하고 가는 거며 이몽룡리에서 복병꽃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몽룡주 오면 아라가야 희망 대작전 여러 마필 하이프레세스 여러 마필들이 팔립니다. 팔리는데 여기에 복병꽃 마필이 1번 백령호가 7번 에이스볼트가 2마리가 복병이에요. 1번과 7번 지금 51째 동반 출전한 마필 2마리가 있거든요. 터프롬과 에이스볼트가 있는데 원래 에이스볼트는 53조 김문갑씨 소속이었죠. 예전에요. 아마 지금 정지 당하기 전에 옮겼어요. 이미 옮겼어요. 집구석을요. 자 이몽룡주 저 UC 추천료 3개가 요거가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요걸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일반 추천료로 갑니다. 이번에 복병권이 단출하게 10마리 출전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50%를 소스 주고 갑니다. 자 아라가야 놓고 무조건 가면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 무점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복병권 마필 2마리가 있습니다. 51제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터프린과 에이스볼트 중에서 에이스볼트를 조금 더 오른손을 들고 싶다. 여기에 1번 백하령의 복병 2마리가 복병권이다. 이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입니다. 1호 13일 일요일 제 9경주 역시 9경주네요. 메인 승부처가요. 국산 1군 1800m 핸디캡입니다. 국산 1군 1800m 핸디캡 그리고 레이스가 상당히 의외로 빠릅니다. 풀세트 있고 여기에 탑포인트도 있고 브라더스 여기 골든 로즈 여기 외곽에는 12번 한열건까지 발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9랍 작년 12월 마지막 국산 1군 핸디캡에서 46조 고배당 마필 46조 고배당 마필 제가 본회상에 슬쩍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배당 마필을 놓쳐서 지금도 상당히 아쉬움이 찐하게 남아있는 마필이 빅토리였습니다. 제가 슬쩍 언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놓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실수 이제 안 하렵니다. 그냥 금년에는 예전에 초창기처럼 프로 초창기처럼 그냥 무식하게 복병 놓고 갈 겁니다. 그리고 59를 받았던 금화 챔프가 드디어 임자 만났어요.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9를 이 마필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마필이냐. 그것은 지난번부터 제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었어요. 근데 이 하반식 기수가 정말 임페스 잘 타고 왔어요. 최근 전개를 잘 풀었어요. 이번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받치기 정도가 생각하지 거의 보지 않는다. 금화 챔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작년 마지막 국산 1군 최고의 배당 빅토리를 무식하게 노렸어야 되는데 노리지 못한 그 한을 금년에는 좋아졌다. 상태 오름세다. 무식하게 놓고 갈 겁니다. 무식하게요. 100% 성공 못하겠죠. 그러나 먹을 때 저는 제대로 먹겠습니다. 이번 주 UCC 메인 승부처 국산 1군 1800m 핸디캡 금화 챔프를
거의 뒤로 돌리면서 중고 배당을 강하게 노려가면서 이번 주 승부처로 최대 승부처로 삼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UCC 메인 승부처 마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10경주입니다. 하나별곤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1호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사실상 한 방으로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이 팔리는 마필들이 몇 투가 있어요. 4번마 놀부만세, 5번마 터프인, 직전 1군 승군전에 괴력을 발휘했던 6번마 천하대승, 거기에 감량 이점이 돋보이는 14번마 깍쟁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약하게 보는 말이 2마리가 있고요. 세게 보는 말이 2마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세게 보는 2마리를 사실상 한 방으로 때릴 예정이고요. 당일 엄청난 인기가 집중될 수 있는 인기마 한 마리를 이유 있게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마리 잘라내도 여러분들 배팅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인기마 한 마리 제가 확실하게 잘라드리면서 사실상 한 방 막건으로 1호 경마 쐐기타를 이번 10경주에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3일 일요일 제11경주 국산 3권 1400m 핸디캡 경주 이번 주 마지막 UCC 추천 경주입니다. 이성훈의 UCC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솔직히 말하나 뭐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김준희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가 UCC 추천 경주가 국산 1군하고 요거 2개다. 그리고 8경주 3개인데 국산 1군하고 1군으로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가 마지막 경주의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UCC 이번 주 메인 승부처 가다 보면요. 제가 새가슴이 아니라 저도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다만은 이거 가면 오링 받거든요. UCC가 추천 경주 메인 승부처 박으면요. 그건 들어오면 다행인데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UCC 추천 경주 하이라이트 경주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 경주에 인기 마필 인천 탱크. 자, 팔리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원수리, 여러 마필들 있고요. 대시보이도 팔려주고, 여기에 복병권이로서, 미스터 스마일, 데프콘, 그 다음에 더 고배당 마필 굿 메시지, 여기에 슈퍼 양키, 슈퍼 양키. 제가 슈퍼 양키를 제가 조개평에 올려놨거든요. 감량기수 태웠으면 좋겠다. 진짜 안열의 기수 감량기수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17배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 승군정입니다. 슈퍼 양키 12번이라든지 인천 탱크, 여기 단독선행이 가능한 4번 원수리, 6번 대시보이, 역시 대시보이도 승군정이죠. 자, 여러 마필 중에서 제가 복병을 놓고 마지막 추천용 UCC 메인 승부처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면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1400m 핸디캡 경주. 지난주에 메인 승부처 국산 상군 갔다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착을 아리랑 특급 놓고 왔었죠. 후착을 변경하는 바람에 제가 뭐 때문에 변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그냥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한 80, 70%는 회복이 됐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변명 같으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특급 놓고 마필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 조금 팬 여러분한테 본회상에서 마블하고 좀 틀어가지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배인데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요. 자, 국산 상권 그 아리랑 특급 놓고 메인 승부처 주간 메인 승부처 못 맞춘 것들 이번 경기에서 국산 상권에서 반드시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김지현 의원님 뭘 보고 계신지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갑자기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경주가 또 떠오릅니다. 이 번개 강호를 놓고 그 51조 말 1번마 플리트보이를 자르고 인기 1위 말 4번마 천은을 자르고 번개 강호의 리치몬드완이 148배 한 방으로 여러분들과 승부를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와, 김종준 기수 말 그렇게 타나요? 잡아 빼는 것처럼 탑니다. 승부한 거예요. 왜? 예, 힘한 배 안 하고 선두권 따라갔으면 무조건 대가리 쳤습니다. 막판에 추입으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와, 정말 맛이 가는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마지막 11경주도 개인적으로 좀 배당을 좀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1번만 인천 탱크는 인정입니다. 직전에 UCC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터프인이 그랑프리에 출전 예정이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전도경 기수가 터프인을 못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정신 상태로 과연 인천 탱크를 제대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이 그랑프리 결과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이 그랑프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말머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고유 능력을 다 뽑아내지 못했던 게 인천 탱크입니다. 이번에 주정 기수 조경우 기수가 올라탔고 직전과 대비되는 13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후차권의 누림수 말이 일단 당일 의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마필인데요. 일단 뭐 의지에 상관없이 배당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1번마 대지의 축제는 반드시 배팅권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배당짜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거리를 1400으로 줄였는데 확실히 D가 잘 들어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직전 장거리 경주 때도 이게 잘하면은 2착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 뛰더라고요. 자, 이번에 거리 1400으로 줄였고 온수리가 이끄는 레이스를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말은 대지의 축제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온수리만 직선에서 걸음이 서는 모습이 발생이 되면 대지의 축제에 어우질의 입상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인천 탱크와 11번마 대지의 축제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경주 이성훈 위원님의 1호 경마 UCC 마무리 승부이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이만 1호 경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감기가 조금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제 성격상 좀 흥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침도 하고요. 저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예상으로서 지난주 방송 내용도 뭐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매경주 좋은 방송, 매경주 여러분한테 충마 빼드리고 충마 인정하고 복병권 들어오고,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신이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리포트하고 피드백도 제대로 하는데 또 이렇게 여론도 보고요. 그런데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감히 자체를 합니다. 자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감기를 완벽하게 나와서 조금 더 좋은, 더 완벽한 UC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